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뭔가 좋지 않는 상황이 외부의 요인으로 생겼을 때, 왜 굳이 꼭 찍어서 말하긴 어려워도 괜히 짜증나고 분하고 밉고 그런 불편한 심정들을 통틀어 보통 억울하다고 표현을 한다고 하죠. 오늘은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매번 마주치는 문제인 억울함에 대해 묻어버리기엔 아까운 이야기들,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생각들을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일반 교양서처럼 풀어서 출판한 타커스에서 출간된 유영근 작가의 우리는 왜 억울한가? 라는 작품과 함께 하려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쟁점들은 법률적인 지식으로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세상에 흔히 발생하는 억울함의 원인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는 그 자체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민하고 논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더욱 그늘지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법률적 정의는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를 법률과의 시선으로 풀어가면서 법의 틀 안에서 구제받아야 할 억울함의 법을 고치고 판례를 바꾸어서라도 해결할 문제임을 제기해 주기도 합니다. 이 책은 호기심 많은 일반인과 청년 법률가 그리고 인문사회과학에 관심 있는 젊은 그들과 세상이 왜 내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지 불만을 가진 분들을 위로하고 법률가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을 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 내용의 일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넘을 수 없는 벽. 입장의 차이. 어느 날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난 깜짝 놀랐다. 아내의 지분이 3분의 2이고 내 지분이 3분의 1이었다. 등기부 등본을 숱하게 봐왔지만 부부간 이런 지분은 처음 봤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아내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우린 맞벌이 부부잖아. 남편은 가족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지. 당신이 벌어온 얼마 안 되는 돈은 생활비로 모두 소비했어. 지금껏 내 월급을 모아서 이 집을 산 거야. 그래서 원래 내 명의로 하는 게 맞지만 당신 마음 상할까봐 그래도 3분의 1을 인정해 준 거야. 그래, 마음 상한 건 분명하다.
그런데 비율이 아니라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에 화가 났다. 아내는 평소에는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다. 또한 기억력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 한번 흥분하면 예전 것부터 기억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쏘아붙이곤 한다. 톤을 높여 빠르게 말하는데도 매끄럽게 흘러가는 3단 문법이나 기승전결은 놀라울 정도이다. 난 그렇지 않다. 흥분하면 일단 머릿속이 하얘진다. 아무 기억도 논리도 떠오르지 않고 그저 화가 나서 소리만 버럭 지르거나 할 말을 더듬곤 한다. 그리고 돌아서서 혼자 씩씩거리는데 아내에게 화가 나는 것보다 억울함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아내의 논리에 별다르게 반박도 못하고 물러났는데 돌아서 생각해보니 법률적 의미가 대충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차피 공유이면 특히 부부가 같이 사는 한 그 비율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지분이 단 1%만 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처분할 수 없으니까. 부부간의 지분을 통상 2분의 1로 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일단 감정적으로 서로 세밀하게 다투지 않고 균등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딱 절반으로 하면 어느 일방의 재산이 커지지 않아 누진제로 된 제세 공과금이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을 낼 가능성이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도 일단 균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수 있다. 물론 부부가 갈라선다면 따질 것은 많다. 그저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엄밀하게 재산 분할을 한다면 애초에 두 사람이 결혼할 무렵 가져온 재산이 얼마인가, 결혼해서 각기 얼마를 벌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어떻게 기여했는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래서 등기부상 지분이 2분의 1이건 3분의 1이건 당장 재산을 나눈다고 해도 비율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2분의 1이 아닌 다른 비율로 등기를 해놨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주목하고 재산 기여도를 살필 때 그 비율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하다. 어쨌든 아내가 비율을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마치 이혼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싶어 기분이 나빴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서 며칠 후에 한바탕 저항을 시도했다. 당신 월급 모아서 집 샀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되나? 남편이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내는 살림을 할 의무가 있지 않나? 당신 나가서 일할 때 드는 교통비, 품위유지비, 파출부 비용, 외식비 같은 걸 계산하면
월급의 절반도 안 남아. 거기다 애들과 내가 엄마와 아내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진 걸 위자료로 따지면 몇백만 원은 될걸? 출장 자주 가서 돈도 많이 쓰지. 주차 위반 딱지도 나보다 훨씬 많이 떼지. 그러니 당신이 나가서 벌어오는 돈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될지도 몰라. 차라리 나한테 당신 명의로 등기한다고 했으면 내가 남자답게 동의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기분 나쁜 경우가 어딨니? 나는 이 정도면 아내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당신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내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남자가 쪼잔하게 그런 걸 다 따지냐?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정말 억울했다. 친한 친구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나는 분명 내 논리가 더 맞고 감정적으로 아내가 잘못됐다고 믿었다. 그리고 아내는 논쟁하는 내내 내 자존심을 긁으면서 할 말 다 해놓고 나한테는 남자답지 못하게 따진다고 한마디로 일축하는 건 공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친구들의 태도는 냉담했다. 그냥 마누라가 그렇게 해왔으면 그게 맞는 거야. 야, 그렇게 따지는 네가 더 나빠. 아, 원래 그런 거구나. 그럼 나의 억울함은 무엇인가? 내가 뭔가 근본적인 것을 오해한 것인가? 세상 대부분의 가정이 돌아가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인가? 억울하지만 구제해줄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는 경우인가? 아하, 단지 입장의 차이인가? 항상 그렇지만 내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는 답을 잘 모르겠다. 부부간 입장의 차이만 해도 이렇게 넘기 힘든 벽이고 논리로 쉽사리 설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물며 국가 간, 종교 간, 인종 간, 계급 간, 지역 간, 세대 간 대립으로 대표되는 사회 세력 간의 입장 차이는 애초에 논리적으로 설득이 불가능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입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쟁점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에 수긍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가, 그 여부는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다.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한 요건. 영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한다.
특히 런던에서는 약간만 위반 행위를 해도 바로 적발되고 과태료나 벌금도 아주 비싸다. 예를 들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채 1, 2분도 안 돼 단속당하고 주차선 바깥에 걸쳐 주차를 하거나 예상 주차 시간은 몇 분만 지나서 도착해도 어김없이 스티커가 붙어 있다. 해외 연수차 런던에 갔을 때 초반에 주차 위반 딱지를 여러 차례 받았고 다소 가혹하게 느껴지는 주차 단속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한 번은 미리 게시한 주차 시간을 초과한 차를 보고 주차 단속 요원이 위반 스티커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 운전자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황급히 뛰어온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해서 유심히 지켜보았다. 주차 단속 요원은 이미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주차 위반을 한 것이고 자신은 그것을 발견한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운전자가 보는 앞에서 통지서를 발부했다. 운전자는 옆에서 구경하는 나를 향해 팔을 벌리고 어깨를 들썩하면서 입을 약간 삐죽했을 뿐 요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차를 운전해 가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 일단 말만 좀 공손히 한다면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줬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영국 주차 단속 요원들은 적발 건수에 따라 수당을 더 받기 때문에 유난히 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 남의 불법을 적발하는 것에 보너스를 주는 이 제도가 과연 정의롭고 도덕적인가 하는 의문의 여진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영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마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동기부여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이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스티커를 끊었다면 10중 8구 단속 요원에게 소리를 질러대거나 욕을 할 것이고 더러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솔직히 나였다고 하더라도 순순히 수긍할 것 같지는 않다. 사소한 실수에 대해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을까? 영국에서는 주차구역에서 대부분 언제까지 주차할 것인가 시간을 예상해 그 시간만큼 동전을 넣어 주차 티켓을 끊은 뒤 운전석 위에 올려두어야 한다. 어느 날인가 2시간 주차 티켓을 끊어 차 유리창 한쪽에 붙여놓고 시간 내에 돌아와 보니 과태료 고지서가 유리창에 끼워져 있었다. 유리창 안쪽에 게시하는 주차 티켓의 스티커 부분을 단단하게 붙이지 않아 그 티켓이 운전석 계기판 위에 떨어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서 앞면의 시간 표시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억울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주차 단속 요원은 자신이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런 경우를 단속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부정한 주차 티켓을 뒤집어 놓고 실수로 가장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주차 위반 과태료는 80파운드였다. 14일 이내에 납부하면 50%를 감면해준다. 어쨌든 주차요금을 냈는데 과태료를 내는 건 너무 억울했다. 난 주차 티켓이 떨어져 있는 현상 그대로 사진을 찍고 다른 티켓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시간과 주변 상황 등도 같이 찍었다. 시교통국에 이메일로 경위 설명과 함께 사진을 첨부해 이의 신청을 했다. 영국 공무원은 대단히 합리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신속하진 않았다. 2개월 정도 지나서 시교통국에서 편지가 왔다. 증거를 살펴보니 당신은 주차요금을 제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무인주차 기계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당신은 요금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시간이 표시된 주차 티켓을 게시할 의무도 있다. 엄격히 말하면 당신은 그중 게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하나여 과태료 고지를 취소해주겠다. 앞으로 좀 더 주의하기 바란다. 봉투 안에는 40파운드 수표가 동봉되어 있었다. 문장 어디에도 그들이 흔히 쓰는 sorry라는 표현은 없었다. 주차 단속 요원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모두 맞는 말이었다. 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남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나는 억울함을 어필하여 당국으로부터 구제까지 받았다. 문장은 권위적이지 않았지만 공무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충분히 느껴졌고 내 실수를 지적하면서도 아량을 베풀어주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다. 이처럼 억울함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고 좋은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 권한 있는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그 결정에 수긍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라도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은 해소되지 않고 어디론가 탓을 돌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만약 내가 영국에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면 나도 어쩌면 죄 없는 영국의 주차 단속 시스템이나 단속 요원 아니면 시교통국 공무원을 욕하면서 나의 억울함을 달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